파일럿 워치가 맞나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IWC, 모델은 파일럿 워치 36 어린 왕자 에디션입니다. 소중한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계 얘기를 몇 시간이나 떠든지 모르겠어요. 어린 왕자입니다. 생텍 쥐페리 작가의 작품인데요. 작가이기 이전에 프랑스군 파일럿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정찰 임무를 수행했고요. 1944년 이륙한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독일군과 싸우다 목숨을 잃었거든요. 독일군 플리거 베이스의 파일럿 워치가 독일군에게 사망한 프랑스 파일럿을 기념한다. 살짝 오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IWC의 공식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시계 공학자입니다. IWC는 원래 공학적인 완성도로 승부를 보는 시계 브랜드였어요. 브랜드에서 쇠 냄새가 났다고 해야 할까요? 초기형 마크나 인제니어 SL 같은 모델들이 제가 추앙하는 IWC 맛의 대표격들입니다. 그런데 IWC가 리치몬드 그룹에 편입되고 브랜드의 포지셔닝이 바뀌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향성의 변화가 나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IWC는 10배 이상 성장했고요. 과거에 머물러 있던 시계 브랜드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이 시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변하지 않으면 썩죠. 사이즈 36mm, 두께 9.9mm, 러그 트러그 46mm, 러그 18mm, 57g. 시계 치수는 보편적인 파일럿 워치의 스펙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네요. 820만원. IWC가 다른 럭셔리 워치메이커들과 비교해서 가격을 무리하게 올린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엔트리 모델이 거진 1000만원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칼리버 32102, 무려 120시간의 파워 리저브, 골드 엔즈, 양면 무반사 코팅이 입혀진 도면 사파이어 크리스탈인데 돔의 굴곡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도면 글래스의 향만 첨가한 수준이에요. 10바, 100m, 방수, 17cm의 손목둘레 위에서는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제 시각에서 측면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 더 멀리. 이번 어린 왕자 에디션의 시그니처는 골드 핸즈입니다. 과거부터 파일럿 워치를 추적해온 애호가들에게는 경기를 일으키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금은 전장에서 태어난 파일럿 워치의 철학에 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골드 핸즈는 이 시계에서 크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시계 외적으로 가격 인상을 위한 핑곗거리 혹은 새로운 것을 바라는 애호가들에게 던져주는 작은 떡밥 정도가 아닐까. 이거 골드엔지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빛을 받지 못할 때는 금빛 색감이 숨어버리고 빛이 온전히 들어가면 모든 엔지가 그렇듯 하얗게 떠버립니다. 골드엔지의 색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빛의 양이 정교하게 컨트롤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핸즈 부분에 추가적인 변화가 더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요. 대놓고 나 금이야 라고 자랑했다면 오히려 촌스러웠을 것 같은데 과하지 않게 이렇게 아주 가끔 살짝 얼굴을 드러내는 게 말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주얼리 브랜드들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 이 시계의 킥은 골드엔지가 아니라 폴리싱된 유광 베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기도 하고요. 푸른빛 썬네이 다이얼과 고품질의 브러싱 마감이 발린 미드 케이스만으로도 파일럿 워치로서 돋보일 수 있는데 두 경계 사이에 유광으로 폴리싱된 베젤이 자리를 잡으면서 파일럿 워치가 보여줘야 할 러프함은 옅어지고 한층 더 드레시해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베젤이 마치 블러 효과처럼 느껴져서 부담스러운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 눈이 익숙해지면 그제서야 이 파일럿 워치의 미감을 전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돼요. 구형 파일럿 마크 15는 시선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브레이슬릿, 베젤, 인덱스, 핸즈의 순서대로 읽히거든요. 블랙매트 다이얼은 배경의 역할만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선의 흐름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다이얼 중앙을 터치한 뒤 다시 한번 시계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파일럿 36은 달라요. 강렬한 썬네이 블루 다이얼에 시선이 먼저 꽂히는데 그 다음이 핸즈가 아닙니다. 마주한 동글동글한 인덱스 그리고 얇고 화려하게 폴리싱 처리된 경사진 유광 베젤을 올라가면 러그와
미드케이스 사이에 놓인 길을 따라 러그 끝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크 15가 시간을 읽는 도구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36은 블루와 골드 그리고 스틸의 조화를 감상하는 오브제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파일럿 워치 헤리티지를 활용한 럭셔리 드레스워치가 아닐까. 시계가 정말 예쁩니다. 물론 저같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틀 애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불평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모델이지만 실제로 시계를 구매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저같이 라떼는 이라고 말하는 꼰대들이 아니고 더 예쁘고 더 화려하고 더 완성도 있는 시계를 원하는 대다수의 애호가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아쉬운 건 밸런스입니다. IWC뿐만 아니라 현대의 시계 브랜드들이 대체적으로 만인이 좋아하는 모두가 좋아할 만한 캐주얼하면서 보편적인 밸런스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미학은 완벽함보다는 약간의 불균형, 비정형성 혹은 낡음에 있거든요. 이 시계의 빌드 퀄리티는 네오 빈티지 시절의 마크 15와 비교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시계 브랜드들의 퀄리티가 201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했고 그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면 IWC가 과거에도 시계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삼각점, 아라빅 인덱스, 핸즈, 러그의 끝, 케이스백의 어린 왕자. 이 각도에서 시계를 보면 미묘한 변화지만 마감은 더 확실해졌고 라인은 더 깨끗해졌습니다. 구형 파일럿 36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범용 무브먼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셀리타 베이스였나요? 이번에는 IWC의 무브먼트 32102가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IWC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생각하는데 미묘하게 달라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론진의 L888.4는 인하우스입니까? 이 무브먼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스와치 그룹의 에타 에보슈에서 론진을 위해 제작한 커스텀 무브먼트입니다. 론진만을 위해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이 무브를 인하우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불리기 위한 조건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시계 브랜드 중에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보유한 시계 브랜드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걸요. 칼리버 32102도 마찬가지로 리치몬드 산하그룹의 발플레레라는 무브먼트 제조사가 IWC를 위해 만들어준 커스텀 무브먼트고요. 기존 범용 무브먼트 대비 120시간의 압도적인 파워 리저브, 높은 와인딩 효율성, 실리콘으로 잡은 항자성, 더 상급의 무브먼트를 사용한 것 대비 리테일가는 생각보다 높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작하다 보면 특정 상황에서 초침이 튀는 현상이 있고 무브먼트의 기계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걸리적거리는 요소로 느껴질 수 있어요. 36mm 파일럿 워치에 대안이 있습니까? 영국과 독일의 색채가 둘 다 드러나는 현 IWC 파일럿 워치의 디자인은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준을 너그럽게 풀어서 독일군 파일럿 플리거 디자인을 찾아보면 라코와 스토바의 비슷한 사이즈의 플리거가 존재해요. 구독자분들은 IWC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여전히 쇠냄새나는 공학자입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은 세련된 디자이너입니까?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ake things worse.